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바이오코리아 2020 인베스트페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홍선혜입니다. 이번 행사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소개하고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경영 전략과 비전을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설명회 세션은 인벤티지랩입니다. 인벤티지랩은 약물이 체내에 전달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약물 전달 기술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동물 치료제부터 탈모 치료제, 치매 치료제 이르기까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인벤티지랩 김주희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어떤 내용으로 소개를 해 주실 건지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인벤티지랩의 김주희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생분해성 고분자를 기반으로 하는 약물 전달 기술의 혁신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인벤티지랩은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해서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고 그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는 신규한 제조 공법 기술을 개발하고요. 이를 의료기기, 동물약, 인의약품에 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 기획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5년에 설립되었고요. 이제 꽉 찬 5년이 된 바이오텍이고요. 최근 시리즈 C 펀딩을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면서 누적 250억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저희 기반 기술과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경구형 제제, 그러니까 입으로 먹고 경구로 투여해서 전신을 순환하는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제제들이 가지는 단점이 하루에 한 번 이상,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자주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한 달, 세 달, 6개월까지 한 번의 투여로 약물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는 원리는 몸에서 녹는 생분해성 고분자와 약물이 골고루 버무려져서 마이크로스피어라는 구형의 형태를 이루고요. 이게 이제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천천히 약물이 방출되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중요한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에멀전이나 스프레이 드라이 방법 같은 공법을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제조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벤티지랩이 채택한 방법은 바로 마이크로플루이딕이라는 미세요체법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제어가 최적화된 완성도가 높은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는 기술을 채택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플루이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벤티지랩의 PPFM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제어 최적화가 상당히 큰 장점이고요. 이는 기계공학적인 MEMS 방법과 화공 쪽에서 쓰고 있는 마이크로플루이딕이라는 융합 기술의 성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완성도가 높은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할 수 있고요. 이 기술의 특징은 제조 공정, 그리고 약물을 포뮬레이션하는 공정 중에 인프로세스 컨트롤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배치 투 배치, 랩 투 매뉴팩처링에 있어서 그 재현성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했던 마이크로 입자들과 미소구체 입자들과 인벤티지랩이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피어를 비교한 형상들입니다. 육안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마이크로스피어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마이크로스피어의 퀄리티라든지 형상, 사이즈 등을 저희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대량 생산이나 약물 방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롱액팅 주사제의 방출 패턴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이고요. 그 중요한 목적 세 가지는 바로 약물이 한꺼번에 초기에 방출되는 이니셜 벌스트를 제어하고요. 렉 타임이라 그래서 약물이 방출되지 않는 구간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런 약물들이 전체적인 기간, 한 달이나 세 달 6개월까지의 장기간 동안 제로 오도 또는 플랫 릴리즈라고 하는 안정적인 약물 패턴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롱액팅 주사제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제조되고 있던 마이크로스피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과 저희가 제조한 마이크로스피어가 만드는 결과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제조되고 있는 마이크로스피어 롱액팅 주사제들이 가지던 단점들은 초기의 이니셜 벌스트, 그리고 약물이 나오지 않는 렉 타임 구간,
그리고 약물이 방출된 이후에는 급격한 혈중 농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아주 샤프한 릴리즈 패턴을 보이는 것이 문제점들이었는데요. 오른쪽에서 보이는 인벤티지랩의 PK 인비버 약물 패턴을 보시면은 이런 이니셜 버스트 부분이 없고 렉 타임도 존재하지 않고 매우 플랫하고 안정적인 혈중 농도의 릴리즈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R&D 프로젝트와 IP에 대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주요한 5가지 국가 R&D 과제들과 연결을 해서 최종 누적의 50억 원 이상의 국가 R&D를 수행하면서 이 개발 아이템들을 이제 개발을 거듭해 왔고요. 특허에 있어서도 신규한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16개의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40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고 파일링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IP 전략 중에 하나는 신기한 제조 기술에 대한 제조 방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있는 저희 제조 장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제조 방법들이나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크게 3가지의 플랫폼 기술을 특화하는 IP 전략을 수행하고 있고요. 물론 각각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의약품들에 대한 개별적인 아이템에 대한 특허에도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는 그 양산성이나 기술의 검증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GMP라는 시설을 이제 완성하고 보여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미 2017년도에 의료기기 4등급 주사제에 대한 GMP를 자가로 보유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5월 안에 저희가 KVGMP라는 동물용 주사제 라인을 구축을 해서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의약품에 대한 GMP 구축을 2020년 하반기 올해 안에 구축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부터 지금까지 구축하고 있는 기술과 전체적인 개발 아이템에 대한 전략, 방법은 초기에는 바로 약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마이크로스피어 자체의 제조 기술을 플랫폼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로스피어 생분해성 고분자를 파티클 필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티클 필러에 적용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플랫폼 기술의 제조 양산성을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약물이 포함된 약물의 방출 패턴을 확인하기 위한 모델링 드러그로서 동물용 의약품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런 동물용 의약품의 가능성이 가시화됐을 때 저희가 바로 인의약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소개해드리자면 현재 2가지 아이템에 대한 더말 필러, 안면에 적용할 수 있는 필러에 대한 아이템들이 지금 임상을 앞두고 있고요. 동물약으로서는 3가지 아이템들 모두 3개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들에 대한 동물용 주사제에 대해서 아이템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아이템들은 지금 해외와 라이센스 딜 텀시시 오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다음은 인체의약품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드로제닉 알로페시아라 그래서 남성형 탈모를 치료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성형 탈모를 치료하는 성분은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처럼 이렇게 거의 성분이 유일한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만 해도 2018년에 약 800억 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2020년에는 거의 1,000억 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불편한 점이 호르몬의 교란 때문에 환자 자체한테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지만 주변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기형아 출산의 우려 등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매일매일 복용해야 되는 복용의 불편함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물을 한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몇십 년 동안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것이 이 약물의 특징인데, 이런 언맷 니즈를 개선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개발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3달에 한 번만 투여하고 약효가 잘 유지될 수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경구용 제제처럼 주변에 있는 안전성에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아예 주사제 제형으로 바꿈으로써 병원에서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성까지 제고할 수 있는 약물, 그리고 시장성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높은 약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언맷 니즈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기획을 착안해서 이 약물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구용 약물을 주사제, 그것도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바꾸면서도 약효가 소실되지 않는지,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에 이 결과, 우수한 결과들을 얻으면서 SCI급 논문을 퍼블리시하기도 했습니다. 경구용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이 약물의 약효가 안정적으로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했고요. 한 달짜리 제형인 저희 시험약을 투여했을 때도 그 혈중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약효를 확인할 수 있는 남성용 호르몬인 DHT가 얼마나 억제되는지를 봤을 때 붉은색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유효 성분이 있는 동안 그 남성형 호르몬인 DHT가 잘 억제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서 한 달 동안 약물이 잘 워킹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중첩이 되어 있는데요. 맨 아래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는 한 달 전체 약물 경구용 투여 약물에 3일치가 채 안 되는 약물들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물의 혈중 농도가 한 달 동안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다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가 최소한의 약물이 투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호르몬인 DHT가 억제되어서 탈모의 치료가 있는 유효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개월짜리 제형이고요. 저희가 1개월짜리 제형을 개발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제약사들과 함께 진행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1개월보다는 또 한 3개월짜리 정도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이 제형, 이 성분에는 필요하다고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조사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형 연구에 돌입을 했고 3개월 동안 약물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됐고 그 유효성 또한 안정적으로 잘 확인이 되는 결과를 초기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약물은 임상을 호주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해외 임상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를 위한 IND 파일링 자료들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서 금년 내에는 임상 1사령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멘시아라고 하는 치매 치료제 분야입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유효 성분 중에 하나는 도네페질 성분입니다. 도네페질 성분은 최근에 치매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신약에 대한 임상 결과들이 안 좋은 결과들로 나오고 있지만, 도네페질은 수십 년 동안 치매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온 매우 안정되고 오래된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 결과들이 안정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도네페질과 같은 약물로 치매 치료를 안정적으로 치료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구용 제제로 적용되고 있는 치매 치료제는 그 복용 순응도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되는 점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시장성에 있어서도 현재 국내에서만 2천억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거의 메인, 주도적이고 유일한 치료 성분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의약품의 적응증에 대한 특징을 잘 고려해서 한 달 이상 유지가 될 수 있는 장기지속형 치료제, 즉 치매 노인이 주사를 한 번 맞고 한 달 동안 유지를 잘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매일매일 먹는 약보다 훨씬 편리한 형태의 복약 순응도가 개선된 약물을 개발하고자 했고요. 또한 갑자기 약물 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안전성, 위험성의 문제를 개선한 안정적인 약물 패턴을 나타내는 저희 기술의 특징을 잘 적용한 의약품으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온 결과를 보시면 경구용 약물을 매일매일 복용하면서 약물의 혈중 농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플립플랍 현상을 보이는 것과 달리 한 달짜리 저희 제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번에 주사를 했을 때도 안정적으로 약물이 쭉 유지가 되면서 약속된 기간 안에 뚝 떨어지는 그런 프로파일 패턴을 보였고요. 약물의 혈중 농도, 최고 혈중 농도와 흡수 양에 있어서도 기존에 나와 있는 경구용 제형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흡수 양과 최고 혈중 농도를 나타내는 결과를 얻었다는 초기 연구 결과입니다. 최근에는 이것보다 더 희망적인 후보 제형들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더 옵티마이제이션해서 내년에는 임상 1상을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의약품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의약품 중에 하나인 알코올과 약물, 즉 여러 가지 마약성 의약품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중독 치료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의약품은 현재 미국에서 약 3천억 대 이상은 한 아이템으로 3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의약품이고요. 미국의 알커머스라는 유명한 DDS 회사에서 비비트럴이라는 제품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 의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의약품 기존에 나와 있던 비비트롤, 미국에서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시판의약품에 대한 단점을 극복한 저희 기술의 장점이 모두 녹아있고 기존의 언met 니즈를 극복한 의약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형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는 왼쪽 그래프가 바로 알커머스사, 지금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의 프로파일, PK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노란색 그래프가 바로 매일매일 이 날트렉손이라는 성분을 먹었을 때의 PK 그래프이고요. 한 달짜리 비비트롤, 나트렉선이 포함되어 있는 한 달짜리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주사했을 때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구용을 매일매일 먹었을 때보다 한 달 동안 유지되는 것은 잘 보여줄 수 있지만 최고 혈중 농도라고 하는 피크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서 이런 피크 부분들이 있을 때 인체대에 노출될 수 있는 안전성, 독성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핑크색,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개발한 시험약의 PK 프로파일, 혈중 농도 그래프고요. 그린색으로 보이는 것이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비비트롤 제품의 PK 프로파일을 저희가 중동물 이상에서 PK를 진행을 하고 얻은 결과입니다.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그 점선이 있는 앞쪽, 그 투여하고 나서 초기 부분에 이니셜 벌스트 부분입니다. 대조약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약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이니셜 벌스트 부분이 그대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희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 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아예 삭제되어서 안정적으로 약물이 약효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벌스트 부분이 제거된 PK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시 부분 이후에, 점선 부분 이후에는 대조약과 거의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PK 프로파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앞서서 설명드린 저희의 기술적인 특징들을 잘 보여주면서 기존의 의약품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모두 제거한 안정적이고 개선된 PK 프로파일을 나타내주고 있는 롱액팅 주사제의 가장 이상적인 PK 프로파일 패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비임상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비임상을 준비하고 내년에는 임상 1상을 들어가서 글로벌 시장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아이템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인벤티지랩의 연구 현황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인벤티지랩의 활발한 연구 개발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주희 대표님의 발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